부산저축은행 영업 정지되고 8년째입니다. 8년째. 어떻게 해서 이 8년의 피눈물 나는 세월을 버티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국민 우롱 하나 건강원 폐쇄해라. 어쨌든 이 를 만나야 된다. 도대체 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너를 가져가고 생계 걱정하면서 우리 피해자를 8년 동안 돈 다 뺏기고 나 없는 거 모르네 너. 누구도 다 붙고 사는데 누구도 다 붙고 사는데. 캄보디아의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끝까지 이거는 지키기 안 되겠나는. 지난 2011년 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극이라 불렸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십니까? 가족 정기예금 2년 복리 10.05%,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부산저축은행. 과거 부산저축은행은 이와 같은 광고로 엄청난 금리를 자랑하며 예금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객들의 예금 4조 7천억 원으로 대규모 부당대출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년 2월 영업정지를 당한 후 2012년 8월에 파산합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지 못한 피해자의 수만 해도 약 3만 8천 명. 피해 금액은 6,268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자 한 푼 더 받으려다 평생 번 돈을 잃은 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 서서히 잊혀져 갔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그런데 지금까지도 원금의 일부조차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경상북도 경주. 부산에 사는 박철민 할아버지는 작년 10월 이곳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한쪽이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살며 일주일에 한 번 아내를 만나는 박 씨. 그들은 곧 여든을 앞둔 부부로 노년에 자신들이 이런 삶을 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 불편하세요? 민작이 안 해요. 처음에는 뭐 찾고 쉽게 끼고 막 돌리는 거죠. 처음에는? 야, 겨울에 또 춥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8년 전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모아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한 부부. 친구들 사이에 예거에 있는 사람들 아십니까? 예, 예. 그게 아는 사람 보이면 초랑저축은행 그게 좋다 해서 왔어요. 부산저축은행이 참 신용이 있어요. 참 잘해줬어요 우리한테. 이자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행기라. 그게 그냥 사람 원래 돈 없는 사람이 탐낸 거 아닌가. 아내 민지옥 씨가 8년째 보관하고 있는 통장.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높은 이자를 준다며 예금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중엔 5천만 원 한도의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 채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 씨 부부도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에 다른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까지 끌어와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예금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자산 1위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예금.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라는 믿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맡긴 돈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걸까?
은행 앞으로 예금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종이만 붙여놓을 게 아니고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얼마 후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이, 부산중앙, 대전, 전주저축은행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총 자산 9조 9천억 원. 국내 1위 규모를 자랑하던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파산 사태. 미처 돈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은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부산에서 상경한 피해자들은 몸을 맡길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보기는 뭐 TV에 그 뉴스는 막 나오대. 뭐라고 나왔어요? 그 초라인 그 세건 때문에 넘어갔다고. 영업 정지 당했다고? 영업 정지했다. 그래야 알았지. 그게 뭐 설마 했다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서울에가 그 비바람 오는데 잘 데가 없어. 그 뭐요? 그 전철 안에 그거 아니죠? 거기서 지하철역 여기 그 돌아다니는 없대. 길거리에서 자고 막 돈이 없어 오늘 뭐 방을 한 개 얻을 때 있나 전시 거진데 뭐 그 고생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로 이 나라도 막 이갈린 일이 이갈린. 그런데 한 달 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업정지 전날 밤 은행의 친인척 관계자와 고액 예금자들이 남몰래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전날씨야 지라시 붙이고 다니면서도 묵고 싶은 물 한 병 서는 주고 안 까먹고 버는 돈인데 얘 누구가 이 아이씨 고객은 먼 고객은 전부 다 돈하고 거장도 없이 통장도 없이 돈 다 내주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옥주 씨, 그녀 역시 억대 예금을 맡겼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금강원에서 그거는 기본인데 몰랐습니까? 금강원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관리 감독도 똑바로 못하고. 은행의 부실한 경영과 VIP 고객들의 사전 인출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김옥주 위원장은 5년 동안이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같은 X들은 반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지금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옥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원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관리인이 간제인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8년, 아직까지도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금융감독도 내려가 있어, 감독관 내려와 있었고 예보로 내려가 있었는데 뭐 했는 말이지. 근데 왜 너한테 어떻게 내가 은행을 맡겨놓고 있느냐 말이야. 믿을 수가 없다. 네. 검찰이고 국회의원이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자, 입 다물고 넘어가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도 약속 지키는 사람은 없지요. 갖고 와가지고 결국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김 씨는 돈을 되찾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건 바로 SPC 사업과 그로 인한 부당 대출.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돈으로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고 이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각종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SPC사는 무려 120개. 이 사업들의 거액의 돈을 부당 대출하며 부산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SPC를 통해 투자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골프장, 신안섬 개발 등의 국내 사업과 캄보디아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업이 정리되었지만 해외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이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후 파산 관제인이 된 예금보험공사. 왜 아직까지도 해당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 걸까? 파산재단에서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환가해서 그 환가된 재원을 가지고 그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는, 배당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산계열은 특이하게도 캄보디아라는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추적하다 보니까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묻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이 W사를 통해 투자했던 사업은 바로 캄코시티 사업. 캄보디아에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에 부산저축은행은 약 2,300억 원을 투자하고 60%의 지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파산 관진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업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이게 가능할지언정 지금 채권을 회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 캄코시티 그 부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담보입니다. 근저당 설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무담보에서 대표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는 저희 정부기관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사업이 매각돼야 잃어버린 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캄코시티 사업이 정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 30%에서 아마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보가 능력이 없어서 30% 근거에 받아주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3천만 원 발휘동 말동인데 저거를 받으면은 저거를 40~50%는 더 받거든요. 제대로 제로로 더 받을 수 있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돈 약 6,200억 원 중 지금까지 보상받은 돈은 약 1,500억 원뿐. 캄코시티 사업이 정리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캄코시티 사업에 대해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캄코시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한 남자. 그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땅을 팔았죠. 현지인한테 팔았어요. 말하자면 부지를 판 거예요. 이 땅은 팔렸고. 여기도 팔았어요? 네, 이걸 판 거죠.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 L사가 캄보디아에 세운 현지 법인 W사. 두 회사의 대표는 모두 이모 씨가 맡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L사에 1,830억 원, W사에는 펀드로 조성한 539억 원을 주는 등 모두 2,369억 원을 사업투자 명목으로 대출해줬습니다. 3만 8천여 명,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 일부가 이 사업에 투자된 셈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개발 계획 캄코시티 사업, 고급 빌라와 타운하우스, 아파트 약 8,000세대를 비롯해 증권거래소와 시청 청사 등이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W사는 이 캄코시티 부지 118헥타르, 약 35만 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캄코시티의 추정 자산 가치는 약 8천억 원. 만약 캄코시티 사업이 정리된다면 피해자들은 이 중 12%가량을 돌려받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과거 개발의 땅이자 기회의 땅이라고 불렸던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그곳에 화려하게 건설될 계획이었던 캄코시티는 지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겐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캄코시티 부지가 매각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누가 피해자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으려는 걸까요? 우리는 캄코시티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캄보디아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찾기 위해 8년 동안 고군분투한 김옥주 위원장이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회에서 추적해서 이렇게 캄보디아에 이제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들 캄코시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나라에 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따라가서 PD님이 하는 대로 같이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끝나지 않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김옥주 씨는 이 암담한 상황을 끝낼 방안이 캄코시티에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섯 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캄코시티.
국내에 남아있는 3만 8천여 명의 피해자들의 돈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캄보디아의 신도시 캄코시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캄코시티에 도착해 주변을 살펴보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 촬영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We are going out. Okay. We are going out. 네. We are coming out. 무슨 명문인지 보안 요원들이 다짜고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Yeah? Why? 니 플러니 로봇게 로봇 로아 그러니까 로봇 아이거든. 미안하다 그런데 영터 더반 그거 더 모로 떼양 어떤 나오는 더 더반 사진 찍고 있는데? 네 모로 푸세 더 찍고 있잖아. 모로 푸세 더 찍고 있어 지금 봐봐. 아 그러면 오케이 내양내사 오케이 띠니 썸번 로봇이야. 그러면 영터니 터타니 Why? 촬영용 카메라를 내려놓고 보안 요원들이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려 조용히 캄코시티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얼굴 선생님 그런데 어떠세요?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이게 뭐 한 평에 500만 원. 아, 내 찍는 내 사진 찍은 나. 순식간에 5명의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인 제작진. 그들은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또 우리가 찍지 못하게 시킨 사람하고 통화 좀 할 수 있는지 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전화 통화하고 싶다. I don't know. 이 아파트하고 저 땅 짓는 돈이 한국에 은행에 우리가 예금했는 사람 돈인데 그것도 뺏기고 한국에 우리 피해자들은 나이가 7, 80대 가지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 대화도 타협도 되지 않는 상황. 현지의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찾아 직원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서야 우리는 겨우 캄코시티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와 가까운 매립지로 한때 투자처로 무척이나 각광받았다는 이곳. 지금 현재 이제 이 사업지 같은 경우는 프놈펜 중심지로부터 약 3에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아파트들로 둘러싸인 저 지역, 1단계 지역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사업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외곽에 인천 송도와 같은 국제 신도시를 짓겠다던 계획. 작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사업은 초기 단계에 멈춰 있다고 했습니다. W사가 캄코시티 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118헥타르, 약 35만 평. 그중 공사가 진행된 부지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토록 각광받았던 캄코시티 사업이 갑자기 멈춘 이유는 뭘까? 현지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캄코시티 사업이 멈춘 이유와 땅이 팔리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아는 직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Kalau untuk setiap berkampung lain. Thì muốn miền hàng lục trà ra nhẹ còn hai chị đọc nhẹ chị tại còn cái chụp hai châu thì nhẹ mấy chân hai chị học là thì
한때 캄코시티의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 담당자만 1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것. 현재는 땅값이 오른 상태로 일부 부자들이 캄코시티에 관심이 있지만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Anh đã có phi nhiêu được thu nhập xua được sự nghiệp chủ game được cái tiền cái apartment ở 캄coshity thu nhập miền. Chỉ nên ngồi đây còn đây chơi lại mẹ ở chùa thì biết như cái trong chùa là chỉ apartment chỉ không đâu chỉ chúng mình học đi lại tay đôi mũi này mình sẽ trả. 우리는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다시 캄코시티로 향했습니다. 캄코시티 내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직접 확인한 캄코시티는 비교적 거리가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의 다른 주거지에 비해 깨끗한 캄코시티를 선택했다는 장만식 씨. 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의 월세는 한 달에 $600, 관리비를 포함하면 약 $1,000 선입니다. 프놈펜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약 $700인 것을 감안했을 때 결코 저렴하지 않은 편. 그런데 나 여기 지금 7년 차인데 입주할 때부터 내내 이 모양이었어요. 저기는 공사가 안 돼서? 공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시멘트 색깔이었고 다 이게 조그만 게 입꼬리 돼버리니까 이게 마무리 잘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일을 해놨어요. 아파트에 입주한 지 7년 내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장 씨.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7년 내내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에 페인트가 칠해지는 등 마무리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 건물을 다시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한 2달 됐나? 2달밖에 안 됐어요? 네, 2-3달밖에 안 됐어요. 땅을 팔아 만든 돈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캄코시티 주민들 사이에서도 캄코시티 부지 일부가 팔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며 공사하는 모습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땅이 진짜 팔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놈펜에 있는 등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បញ្ហានេះជាគេចាក់លក្ខការណាខាងខ្ញុំអត់ទៅបង្ហាញអ្វីទៅដល់គូវិគីណាដែលអត់មានលិខិតពីតុលាការយល់អានេះឆែកទៅឬបញ្ហាវាប៉ះពាល់សិទ្ធិបុគ្គល 캄보디아에선 본인 외에 타인이 등기를 확인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 이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최근에 좀 땅 좀 팔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저기. 저도 그렇게 듣기만 했습니다. 매물로 나오는데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뭐 개발 계획이 있다고 들은 것도 같고요. 여기는 혹시 매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요 토지. 아 여기도 매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여기가 저만 아는 사실도 아니고 사실 부동산에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한참 됐어요. 나온 지는 3-4년 됐고 팔린 지는 1년 넘었어요. 매물로 나왔던 게 여기 10헥타르 정도랑 옆에 땅도 나왔었는데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얼마에 팔렸어요? 한참 안 팔리다가 제가 알기론 400에서 500불 정도에. 400에서 500불? 네. 그럼 10헥타르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400억 정도 되겠죠. 수소문한 결과 최초 캄코시티의 사업 부지로 W사가 매입했던 약 35만 평 중 적지 않은 부지가 매각되거나 매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우리 몰래 땅을 이렇게 예보 몰래 판다는 거는 한마디로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 조금이라도 피해자나 예보나 그런 우리나라의 눈치를 본다면 감히 팔 수는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제보자를 통해 중요한 자료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수년 전 캄코시티 부지 중 한 필지가 분할되었다는 등기부등본.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부지를 작게 나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W사가 땅을 처분하기 위해선 60%의 지분을 가진 예금보험공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W사의 대표 이 씨는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측을 소집했으나 응하지 않으니 땅을 처분할 권한을 모두 자신에게 달라며 캄보디아 국토부에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땅을 팔려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긴 했는데 예금보험공사 측이 주주총회에 참석 안 해서 주주총회를 못 열었다. 그러나 이 주주총회를 한 것처럼 해서 땅을 판 거죠. 그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누가 위조했어요? 이 대표가 위조한 거죠.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W사의 대표 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캄코시티 사업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 돈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인식을 이분은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돈이다. 그런 인식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W사는 캄코시티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시도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W사는 자신들이 여전히 118헥타르의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W사는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 측에조차 자신들이 소유한 사업 부지의 정확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에 키를 쥐고 있는 인물. 그는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 출신의 이 씨입니다. L사와 W사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업 기획과 자금 조달 등에 관여했고 캄코시티 부지 매각을 지시할 수 있는 인물. 우리는 문제의 이모 대표를 추적해봤습니다. 캄코시티 사업을 주관하는 W사의 대표 이 씨.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에 대한 소문과 의혹은 무성했습니다. 회의할 때 포옹도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본인이 회의를 하면 뭐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지시하는 형식이지 주제를 놓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 의견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면 톤이 높아지는 거죠. 톤이 높아지고 항목을 한번 해야 돼. 이 사람이 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20몇 살 때부터 기술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23살인가 22살에 기술고시를 통과해가지고 계속 영감님 소리 듣다가 그렇게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목을 굽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 국립토목대학에서 구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요직에서도 근무했던 그는 캄보디아 개발 열풍이 불자 곧바로 현지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사업을 주도했던 이 대표. 캄보디아에 오래전부터 가서 있으면서 캄보디아 정관계 말하자면 인허가 관청이나 캄보디아 정부하고 그런 어떤 관련성을 갖고 인맥도 두터웠어요. 부산저축은행에서 2,30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만 봐도 이 대표는 사업 수완이 좋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사업투자 명목으로 국내 시행사인 L사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L사는 현지 시행사인 W사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대표는 모두 이 씨였습니다.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은 사실상 예금자들의 돈이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후 캄코시티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2년 이 씨는 당시 자신이 설립한 SPC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캄보디아로 넘어왔다는 이 대표.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 대표 측이 캄코시티 부지를 매각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우리는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 W사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빌딩으로 주소를 알고 왔는데 여기가 맞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W사는 최소 5년 전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W사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W사의 사무실을 수소문하던 중 우리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왼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쭉 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좀더 지나가면 이 대표를 만나면 피해자들의 예금을 돌려받을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마침내 도착한 W사는 이전보다 규모가 커져 있었습니다. 칠 년 동안이나 공사가 멈춰 있었음에도 여전히 캄코시티 사업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hị Quế. Yung mà bị quên là bà bị quên trong tôi mà 우리는 소속을 밝히고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이 대표 가까이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한국인 직원이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 저는 KBS에 있는 이인건 PD라고 하고요. 지금 듣기로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선생님 연락이 오면 회사 운영 때문에 연락을 하는 할 뿐이지 뭐 제가 뭐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기 담당하는 업무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회사 운영 때문에 저희가 연락 지시가 오면 받는 거죠. 지금 피해자분들이 좀 애타게 찾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솔직히 몰라요. 그리고 근데 상식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 운영하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연락만 한다. 그러면 연락을 받았을 때 전화번호라도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시장까지 있죠. 만약에 제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 개인 인상에 어떤 분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나요? 제 가족의 어떤 불이 제가 선생님한테 그 책임을 그렇죠. 묻는다고요? 예. 그런 사람을 모시고 계세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왜 납니까? 아니 하고 만났는데 전달을 왜 못 하는데? 근데 인터뷰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아니 전달하는 것도 못 한다는 이유가 뭔데? 선생님 8년 됐습니다. 예? 전달도 못 한다는 이유가 뭐야? 아니 전달을 하라는데 내가 어떤 선생님. 대책을 주려는데 전달해라는데 선생님 저기 8년 동안 누구 돈가 묻고 사는데 누구 돈가 묻고 사는데 너가 누구 돈가 묻고 사는데 피해자를 핏바닥 묻고 살고 있는 거야. 월급 받고 있는 거야. 잘 알고 대답해. 이 대표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W사의 직원들. 우리는 이 대표의 소재를 다시 수소문했습니다. 그럼 이 씨가 지금 캄보디아에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나요? 아마 저 뭐 태국이나 뭐 필리핀, 라오스 이쪽으로 갔겠죠. 수비에 내려져 있으니까. 이 대표에게 수배령이 내려져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대서관 측에 확인해봤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근거를 갖고 우리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이 캄보디아 현지 출장을 직접 와서 캄보디아 법무부 또 검찰청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해서 검거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한국 시행사인 엘사의 배임, 횡령 및 금융기관 조사의 거부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이 대표. 신병이 확보되면 한국으로 강제 압송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캄보디아에 숨어 있거나 어딘가로 도피 중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직접 이 대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티니 쩌라네. 최근에 언제 왔는지 기억나요? 아니 쪼끄라오이 과 마티니 더 스카이나 뽀만 타. 프로하일 뽀만 타이.
이 대표가 자주 다녔다는 식당 직원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본 적 있어요? 자주 오신다 그랬는데. 본 적 있어요? 최근에는 아니고 한 2달 전에도 왔잖아. 2달 전에 저기 왔어요? 원래는 매달에 한 번씩 오셔서 드시고 냉면당 드시고 가고. 네, 매월 한 번. 근데 최근에는 한 2달 정도는 안 오셨나? 2달 전에? 네. 6월쯤에 왔어요? 3월쯤에 오셨어요. 어렵게 찾아낸 이 대표의 거주지는 알고 보니 캄코시티 내부. 주민들에게 이 대표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씨를 만나려고 한국에서 왔는데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알고 계세요, 얼굴? 네, 여기 잘 이름만 알지 얼굴은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 혹시 뭐 알 수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길이 있나요? 예, 네. 캄보디아에서도 집값이 비싼 캄코시티 내 고급 주택단지에 살고 있다는 이 대표. 라고 여기 대표라고 대표라고 알고 계시죠? 혹시 뭐 다니면서 보시거나 그런 적 없어요? 제 친구가 이 동에 살았었는데 네. 대표분이 여기 펜트하우스에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 대표의 집. 수억 원대의 펜트하우스는 겉보기에도 화려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현지 대사관 영사에게 도움을 구해 이 대표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이 대표를 만날 수 있을까? 조심스레 이 대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전기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대표의 집 주변을 살펴보다가 창가에서 발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문. 3월 20일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집을 찾아가 이 대표의 행적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시 죄송합니다.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KBS 방송국에서 왔는데 네. 여기 이제 주인이신 이 씨를 좀 찾아뵈러 왔어요. 그분이 옆집에 사셔요? 아니 여기 3월까지는 계셨다고 제가 들었고 3월에는 제가 3월 30날 왔어요. 이사를 네네네. 3월에 말이 오셨잖아요. 네, 한 번도 옆에 불이 켜지거나 뭐 인지척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3월 이후 이 대표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표의 회사에 캄코시티 사업 부지를 매각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회사 측은 대표 이사나 회사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캄코시티 부지를 매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시도할 이유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8년. 마지막 희망을 쫓아 부산에서부터 약 4,000km를 날아온 김옥주 위원장. 그녀가 원하는 답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이 또 가족이 있고 집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집사람과 그 평양냉면이랑 식당이지 외식도 하고 자식들도 데리고 식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를 또 가족도 있고 피해자의 인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가 하루빨리 국내로 송환돼 캄코시티에 묻혀있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 일부를 되찾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서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든 예금 수천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 대출받아
2조 원대의 캄코시티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바람에 약속한 대출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고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며 고급 음식점을 오갔다는 이 대표. 그가 입었다는 피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에 관한 의혹은 또 있습니다. 그가 2003년경 설립한 엘사가 자본금 11억 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이 대표를 포함해 무려 11명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중엔 부산저축은행 핵심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학연으로 쌓은 친분이 거액의 부당 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이 또 가족이 있고 피해자의 인생이 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석연치 않았던 캄코시티 사업.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는 이 사업의 시작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을 해본 적 없었던 이 대표에게 고객이 예금 2,300억 원가량을 대출해준 인물. 그는 다름 아닌 부산저축은행 전 부회장 김 씨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 의사결정은요, 그 부회장이 어떤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김 부회장이 주로 모든 걸 결정을 했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노릇입니다만은 우리 회장님한테 오히려 예를 들면 뭘 부탁을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회장님이 결정권한이 없으니까. 김 전 부회장이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에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캄코시티 사업 역시 그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내에서 이제 김 말고는 이 파이낸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캄보디아를 아마 두세 번씩은 다 갔다 오죠. 갔다 오면서 막 거기서 진짜 한국에서 못 받던 대접을 받고 오니까 다들 막 이거 뭐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 한다. 캄보디아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이 대표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김 전 부회장. 그들은 캄보디아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마다 함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함께 멈춰버린 캄코시티 사업. 예금보험공사가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캄코시티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캄코시티의 사업 부지와 권한을 두고 부산저축은행과 이 대표 사이에서 벌어진 13건의 소송. 정당하게 대출 나간 거에서 상환을 안 한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데 1심, 2심 다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3심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100% 승소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캄보디아 법원에서의 판단인데요. 현지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대부분 패소한 상태고요. 전문가는 그 이유가 애초 기형적인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확인한 당시 부산저축은행과 W사의 사업약정서. 지분은 부산저축은행이 60%, 엘사가 40%를 갖고 있지만 이사회에서 의견이 반씩 나뉠 경우 이 대표가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2대2로 되는 경우에 상법 해석으로는 그거는 이사회를 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걸로 보는 게 맞는데 대표이사한테 결정권,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준 거는 상법을 위반한 거에 해당됩니다. W사는 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즉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70만 달러, 약 5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며 이자를 갚기 위한 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부산저축은행은 무담보 대출을 해줬음에도 근저당 설정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고 심지어 분양 전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근저당을 해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엘사에게 유리한 사업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은행에서는 SPC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 정도의 대출을 실행을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와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거나 뭔가의 커넥션이 있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지,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하면 이 정도의 사이즈의 이 정도 대출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SPC를 운영했던 행태들을 봤을 때는 더더욱 이례적인 거죠. 부산저축은행은 보통 바지 사장을 내세우든가 아니면 임직원의 친인척을 내세워가지고 운영을 했댔는데 SPC를, 이분은 뭐 친인척은 아니니까, 바지는 그러니까 차명은 아니라고 한다면 특수관계인이 아닌가. 부산저축은행에서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회장. 그런데 김 전 부회장이 캠코시티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때 당시 하고 이가 작전을 잘 짜면서 어떻게 작전을 짰다고 보세요? 이 그래야지만 빨리 들어나갈 수가 있잖아. 난 김이 참 똑똑하 나는 게, 그 지는 어차피 형은 뭐 살아야 되니까 이 또 빨리 풀어나가게끔 유리하게 정을 해준 거예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 2심에선 2년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형량이 이처럼 낮아지는데 김 전 부회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했을 거라는 추정.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거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은 김은 피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따로 이제 뭐 자기도 몫을 챙기든지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김이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진술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 전 부회장의 출소까지 남은 기간은 2년 남짓. 제보자는 이 대표가 갑자기 캠코시티 부지를 팔기 시작한 이유가 김 전 부회장과 연관이 있을 거라 주장합니다.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일까? 우리는 김 전 부회장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캠코시티 사업의 내막을 알려달라 편지를 적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본인이 원치 않아 접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의혹에 대해 답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름 전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제기한 한국시행사 L사에 대한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대표가 가진 경영권이 박탈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제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파산 선고가 났기 때문에 선고가 난 시점부터는 파산법에 따라서 파산 관제인으로 새로 선임된 그 관제인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 채권자이면서 정부기관으로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추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회수의 원활한 그 일정과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연대해서 업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뒤늦은 대책 마련이 답답하기만 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또다시 자구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땅은 확실히 있는 거고 언제든지 내가 말했듯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실이 이 대사관, 외교부, 그다음에 저 예보,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종합을 하겠습니다. 종합을 해가지고 상황을 전파시키고 공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도 낯선 땅 캠코시티, 피해자들에겐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들의 희망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는 부산저축은행을 좀 더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하고 우리는 이 돈이 피와 살
땀 흘린 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진짜 받아야 됐나 보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돈을 가지고 오늘 또 여간 업장에 청소하고 정신도 굶고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피 같은 돈 좀 돌려주세요. 캄보디아 땅 팔아가지고 우리 좀 돌려주세요. 지난 23일 이후 이 대표 측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추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부산저축은행 김 전 부회장을 위해 극비리에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해당 토지 10헥타르는 한 채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에 의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액 채무 상환에 충당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사업 부지를 매각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말한 10헥타르의 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의혹은 이 땅과 다른 곳에 위치한 30헥타르의 땅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L사에 거듭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사의 내부 정보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부패한 금융인과 비윤리적인 기업인 그리고 관리감독 역할에 무책임했던 금융당국이 만든 역대 최악의 금융비리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들 모두가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서민들이 흘린 눈물의 무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전 재산이었는데 상실감이 엄청 컸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을 때 대안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지혜들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잠깐만 얘기 한마디만 해. 아니 지금 본인이 피해받고 있는 애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추정 60분에선 해외여행 중 저가 패키지 또는 현지 가이드 문제로 안전사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추정 60분에선 쪽방촌이나 원룸촌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제보를 받습니다.